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2월 28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일론 머스크 평전 하면 이제 뭐 스티브 잡스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혁신가들에 대한 평전을 주로 집필해 왔던 언론인 출신 전기 전문 작가가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를 2년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서 집필한 책입니다. 오늘 이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론 머스크 평전 하니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일론 머스크는 어떤 인물인가 이렇게 들여다본 책일 텐데요. 일단 저자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아마 이 책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많이 타셨을 텐데 아마 다 읽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책을 쓴 사람 월터 아이작슨이라고 유명하죠. 제일 잘 나가는 이제 전기 작가죠. 비즈니스 전기 작가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 타임지의 편집장을 했었고 뭐 타임지 편집장 시절에 스티브 잡스를 표지 인물로 또 다뤘던 인물이기도 하고. 나중에 CNN 대표를 지내기도 했었고 이제 언론인 출신인데 이 사람이 주로 다루는 그 평전으로 다루는 인물들은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인물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혁신가이자 전방위적인 지식인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최근에 또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유전자 가위 기술. 유전자 가위 기술이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혁신적인 또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처음으로 찾아낸 그 박테리아를 통해서요. 2020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 제니퍼 다우드나 뭐 이분 평전도 국내 번역도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디지털 시대 혁신가들 옛날부터 우리가 뭐 디지털 각 분야의 뭐 구글의 창업자, 뭐 중국 애플의 창업자 혁신가들 있잖아요. 이들 혁신가들을 좀 통사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디지털 시대의 천재들을 다룬 책 이노베이터도 국내에서 꽤 유명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혁신가들의 그 평전을 쓰는 인물도 유명합니다. 보통 이제 평전하면 좀 이렇게 좋게 많이 이렇게 매만져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월터 아이작슨의 평전은 좀 다르다고 하죠. 좀 가감이 없다고 좀 유명하죠. 또 치부까지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한데 사실 이런 거는 이런 평전을 내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와 좀 다른데 미국의 뭐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가 그 자기를 취재하는 걸 다 허락하는 거예요. 나 나쁜 여까지도 취재를 해요. 곁에서 다 보고. 다 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쁜 얘기 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걸러서 자발적인 검열이 생기기라도 하는데 여기 그러지 않은 거고.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 평전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스티브 잡스가 뭐 엘리베이터에서 직원들한테 막말하는 장면이라든가 그 혼외 자식 첫 번째 그 딸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혼외 자식인데 딸이 만나요. 근데 누구 얘기예요 지금?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인데 면전에서 내 딸 아니라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도망가죠. 뭐 이런 모습까지 다 거기 나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뭐 기분 나쁘다고 잘라 이렇게 했던 게 스티브 잡스예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왜 월터 아이작슨한테 맡겼느냐. 뭐 당연히 이제 월터 아이작슨이 가장 잘 나가는 지금 작가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 월터 아이작슨이 일론 머스크가 나한테 평전 집필을 맡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 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내가 좋은 놈, 더 굿, 그다음에 나쁜 놈, 더 배드, 추한 놈, 더 어그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내가 그 일론 머스크에 쓸 때 아이작슨 입장에서 그 일론 머스크를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좋은 놈의 모습, 나쁜 놈의 모습, 추한 놈의 모습까지 다 다룰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맡긴 것이다. 뭐 참고로 이제 이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 우리나라 영화도 비슷한 게 있었지만 이게 원래 1960년도에 전설적인 웨스턴 무비 감독인 세르조 레오네의 석양의 무법자 유명한 그 석양의 무법자의 영어 원제가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이 영화의 영어 일론 원제. 머스크가 이제 월터 아이작슨한테 얘기할 때 나의 안 좋은 부분, 인간적인 그런 면까지 다 가감 없이 써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자가 그 시대의 혁신가들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의 그 삶을 평전으로 주로 다뤄왔고 예. 그 분야에서 정말 인정받고 있는데 그러면 혁신이라는 게 이 월터 아이작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월터 아이작슨이 쓴 책 중에 뭐 이노베이터라는 책에 이 사람이 쓴 글이 나옵니다. 그 이 일론 머스크 책에는 사실은 이런 내용 인물 얘기이기 때문에 쓰진 않았는데요. 이 사람이 뭐 인터넷을 예를 들면서 이런 설명을 들어요. 인터넷은 원래 혼자 일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산업이 협업을 하려고 만들어낸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디지털 분야 혁신은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천재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네.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위대한 창조는 한 명의 위대한 혁명가나 영웅이 아니라 팀을 이룬 여러 사람들의 협으로 탄생을 했다. 네. 뭐 한 예를 들은 게 이제 벨 연구소, 뭐 지금도 세계적인 연구소고 이 벨 연구소가 정말 혁명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트랜지스터의 발명이죠. 이게 요즘 제일 핫한 반도체 산업, 주가도 제일 많이 오른 게 이 반도체 산업이 시작된 것이 그 벨 연구소거든요. 네. 이 벨 연구소가 왜 그럼 거기서 나왔느냐 예를 들었는데 실험과학자와 이론과학자가 같은 작업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네. 묻고 답하면서 그게 협업이라는 거죠. 서로 지적인 자극이 이루어지면서 거의 불꽃이 튀는 거죠. 창의성의 불꽃이. 이것이 창의성의 첫 번째 이제 발휘되는 원칙인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게 스티브 잡스도 한 얘기잖아요. 자기는 그 철학과 그다음에 이제 뭐 테크놀로지의 그 경계에서 같이 두 개를 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이노베이터의 첫 번째 인물로 소개한 인물이 현대 인물이 아니라 그 컴퓨터의 아이디어를 처음 냈던 사람이 누구죠? 저도 몰랐는데 19세기 영국 낭만파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을 아실 거예요. 이름 한 번 더 들어보셨잖아요. 네. 바이런의 딸이 100여 년 전에 그 여성의 이름이 에이다인데 네. 컴퓨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이게 그런 개념 같은 거를 그때 오늘날에 생각했는 거죠? 했는 거죠. 물론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물론 현실화됐겠지만 네. 근데 거기서 이 에이다가 한 얘기가 상상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좀 한번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결합하는 능력이다. 네. 상상력은 사물, 사실, 관념을 늘 새롭게 바꿔가며 결합한다. 그렇군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자, 협업과 혁신이 이런 건데 혁신가들의 삶을 주로 평전으로 쓴 월터 아이작슨의 책 일론 머스크 평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뭐 다 다뤄볼 수는 없고요. 워낙 책이 두꺼우니까. 일단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혁신가로서.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뭐 요즘 또 최근에는 뭐 그 해선 안 되는 그런 뭐 것도 하고 막 그 회의에서 이렇게 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왜 혁신가인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근에 혁신은 거의 다 디지털 분야에서 일어났어요. 네.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반의 뭐 스마트폰, 모바일 다 인터넷 기반의 기술들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근데 그 일론 머스크의 혁신은 전통 제조 기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안에 모바일 기기가 들어가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건 뭐냐면 엔지니어링적인 공학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네요. 여기에 물론 이거 디지털이 결합된 거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자동차 산업에서 뭐 요즘 또 하이브리드 한다 그러면서 또 전기 자동차도 어려워지고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있잖아요. 어떻게 하이브리드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친환경적인 시대로 가고 네.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자체는 네. 바꿀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 사람이 이런 시대에 필요한 제조업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하고 네. 또 우주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얼마 앞두고 있거든요. 이게 비상장인데 이 스페이스X가 세계 최초의 민간 항공 기업이죠. 네. 그 로켓으로 정말 보내는 거죠. 보통 이 항공 산업은 나사와 같은 그 정부 주도 사업이었는데 민간이 한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네. 근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는 로켓을 재활용하는 거. 네, 로켓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한 사람인데 네. 이게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또 세 번째 사업이 솔라시티라고 그래서 네. 미국 네. 최대 태양광 산업. 근데 그것도 네. 사실 일종의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태양광과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이게 어떤 디지털적 요소는 반드시 들어가지만
근간을 이루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적인 요소고 네. 또 일론 머스크는 자기 스스로도 이런 공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기존의 우리 혁신가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본인이 이제 강조를 하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요, 일론 머스크 삶에서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영향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네. 이 이제 뭐 방송이니까 그냥 저도 점잖게 표현하면 정말 그 아까 뭐 제가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 했는데 네. 거기서 좋은 놈만 빼면 됩니다. 이 나쁜 놈, 추한 놈 여기에 거의 근접해 있는 사람인데 네, 거의 뭐 학대에 가까운 폭언을 많이 예. 해서 지금 그런 일론 머스크의 편집광적인 성향이 맞습니다. 만들어졌다는 얘기까지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평생 아버지를 증오했고 지금도 증오하고 언론에 나와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이분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아버지가 오지 않는다면서요. 예. 네. 그 아버지도 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명한 엔지니어입니다. 네, 그 네. 집안 자체가 그런 엔지니어적 뿌리가 있는 집안이에요. 어찌 보면 또. 그래서 이제 이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을 표현한 몇 가지 단어가 있다는데 네. 이따 책에 나오죠. 이게 외로움, 완강하고 고집스러움, 네. 놀라운 집중력, 네. 아버지로 인한 트라우마, 독서, 비디오 게임, 왕따.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왕따였는데 굉장한 집중력이 있었고 엄청난 독서가이고 게임 중독자인데요. 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자기는 비즈니스 전략을 게임에서 배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린 시대를 표현하는 그 단어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흔히 우리가 아이를 교육할 때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과 북돋움, 사랑이 필요하다. 예. 좋은 환경을 줘야 된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성공했던 몇 안 되는 이건 예외죠, 예외.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마크 저커버거도 그렇고 메타의 옛날 페이스북이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도 그렇고 네. 굉장히 그 똑똑한 부모의 네. 사랑을 굉장히 많고 오히려 그 빌 게이츠는 아들이 괴팍해가지고 네. 부모가 네. 그 괴팍함을 어떻게든 서포트하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인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아버지도 정말 괴팍하고 자기도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편집광적인 이런 성향이 약간 정신적 불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 몰두했었나 예, 봐요. 예, 예. 네. 이것이 이제 업무 스타일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게 책에 중간중간 나오는데 많은 일화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회사가 우리나라의 벼룩시장 인터넷판 같은 집코드라는 회사였는데 네, 네. 이 회사를 처음 팔아 부자가 되거든요. 아예 사무실 책상 밑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뭐냐면 지금 회의해야 되니까 잠깐 샤워하고 와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재택근무 반대하죠. 싫어하고. 네. 보통 요즘은 그 하이브리드 근무라고 그래서 지금 그 유럽이나 미국의 그 오피스 빌딩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이유 중에 코로나 이후에 하이브리드 근무가 이제 재택근무. 네, 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몇 안 되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의 연인이었던 가수 그라임스라고 유명하죠. 이게 그라임스 같이 동거를 했었는데 그라임스 얘기도 책에 나와요. 그 일론 머스크를 두고 아주 냉혹한 인간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뭐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편집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목표를 향해 돌진할 때 네. 그건 이제 그라임스는 악마 모드에 돌아섰다. 이렇게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뭐 이렇게 악마 모드가 됐을 때는 상대방을 대놓고 조롱하거나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직원들을 몰아세우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이 그 나타나는 비현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그 우주 산업에서 민간에서 최초로 뛰어든 거잖아요. 아까 네. 그 재활용 로켓을 재활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비현실적인 거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꿈이 없고는 그쵸.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주 민간 항공 사업을 하고 있는 인물이 3명 다가 다 괴짜에 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 다음에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네. 괴짜 중에 괴짜죠 이 사람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을 뛰어넘는 오늘의 주인공 일론 머스크 이제 스페이스 X인데 뭐 비교하자면 제프 베이조스는 엄마가 지금 고등학교 때 아이를 낳았거든요. 제프 베이조스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농장에서 컸었는데 할아버지랑 같이 60년대 달 착륙하는 걸 보면서 자기 우주에 가는 꿈을 키웠는데 네, 네. 일론 머스크는 그 우주 개발의 꿈은 뭐냐면 우주에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구에 위기가 왔을 때 화성의 식민지가 돼서 지구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최종의 목적이고 목적이에요. 자기 삶의 목표고.
위험 세달. 저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근데 이게 그게 만약에 이 책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그 핀테크 기업도 창업을 하고 집코드도 창업해서 그 창업했던 그 사람들이 페이팔도 공동 창업자니까. 네. 그 페이팔 창업자들이 다 부자가 되는데 이들과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이 제안을 들었을 때 다 네. 웃었다 우리도. 에. 근데 시간 나서 보니까 설득이 되고 있더라. 제프 베이 그 일론 머스크 특이하게 거기에다가 재무적인 거를 넣더라. 아, 기업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가져오더라. 네. 이것이 그래요. 우리가 봐도 놀라운 대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있죠. 이 비디오 게임에서 인생 전략을 배웠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어떤 걸 배웠는지 한두 가지만 좀 예, 얘기해 주시고 가장 좋아하는 마무리해볼까요? 게임이 네. 그 폴리토피아라는 게임인데 네. 몇 가지만 이것이 이제 폴리토피아 게임을 그 일론 머스크는 포트폴리오 인생 전략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네. 게임의 내용에서 뭐냐면 공감은 자산이 아니다. 그다음에 인생을 게임처럼 플레이해라. 패배를 두려워하지 마라. 상황을 주도해라. 모든 전환점을 최적화하라. 판을 키우고 더 세게 나가라. 선별해서 싸워라. 때때로 플러그를 뽑아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의 저자가 월터 아이작슨이 거의 다 지키는데 네. 여기 그중에 잘 안 지키는 게 하나 있다. 뭐요? 예, 때때로 플러그를 뽑아라서 일론 머스크가 잘 안 지킨다. 플러그 붙지 않고 계속 집중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죠? 게임하느라고 베를린 공장 졌을 때 늦게 오기도 해요. 네. 사실 그 회사의 그 최고 경영자가. 아, 그래요. 윌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 평전 오늘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죠. 이번 주에는 중국 경제 위기설의 실체를 알아보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